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환 교수입니다. 오늘은 강의 장소를 좀 바꿔봤네요. 저희 그 학원의 그 홀에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얘기는 도시 기본계획에 관한 얘기인데요. 도시 기본계획이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죠. 도시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부터 따져봐야 돼요. 도시는 도시와 시골, 이게 아니라 특강시골을 얘기합니다. 특강시골을 도시라고 하는데 왜 도시란 개념을 특강시골로 정했느냐? 공법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선계획 후 개발이라는 원칙을 정해요.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개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획을 누가 세울 것인가 연구를 한 겁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가 세워야겠다. 도시 특강시골을 정한 거고, 이러한 특강시군들이 자기들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면 그에 따라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도시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자기들이 어떤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데, 어느 사람은 땅을 샀더니 그 지역이 막 개발이 돼요. 나는 땅을 샀더니 개발이 안 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돈이 묶였어요. 야, 저 사람은 운이 좋고 나는 운이 없다.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죠. 도시 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이 계획을 도외해보면 어느 지역에 투자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 계획에서 개발 계획을 막 적어놓은 데들, 이런 데를 여러분이 투자하셔야 되는데, 이런 도시 계획은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으로 나뉘어지죠. 도시 기본 계획은 그 지역의 장기 발전 종합 계획을 세우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 기본 계획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20 도시기본계획이 2030이라고 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인터넷 등을 보게 되면 2030 도시기본계획 뭐 이렇게 쳐보면 많이 나와요. 그럼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화성에 관심이 있다면 2030 도시기본계획,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쳐보면 기본계획들이 쭉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기본계획을 여러분이 잘 도입해보면 재밌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지역의 인구는 어느 정도로 더 늘리겠다. 인구 늘리기 위해서 토지용 활용 계획은 어떻게 된다. 자기들 전체 면적의 약 7% 정도를 시가지로 바꾸겠다. 그리고 시가지로 바뀐 것 중에 주거지역은 어디로 하고 상업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쭉 나온다는 얘기죠. 다시요.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도로는 어떻게 하고 전기, 수도, 가스는 얼마 용량을 넓히고 이런 얘기가 다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도시기본계획을 많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이제 옛날과 다른 얘기가 나와요. 이걸 포인트로 잡을까요? 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도를 배정할 때 이거를 시가와 예정용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시가와 예정용지가 많이 배정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시가와 예정용지를 딱 지정한 것들이 장기적으로 미집행되는 게 많아요. 자, 과거와 비교해 볼까요? 과거는 예정용지를 딱 지정해 놓으면, 수원시가 지정해 놓으니까 갑자기 국토연구가 도시기본계획의 예정용지를 잡아서 광교 신도시, 화성의 예정용지를 딱 지정하니까 동탄 신도시, 그래서 국가가 수용을 하고 엄청난 신도시를 만들어주면 지자체는 인구가 늘고 여러 가지 지방 세수가 거쳐지면서 지자체가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엔 정부가 이런 식의 개발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시가와 예정용지를 지정한다 하더라도 장기 미집행에 많이 빠져들어요. 그래서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시가와 예정용지를 기존 것들을 많이 재촉하고 위치를 현실적으로 필요한 쪽으로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옮기면서 지난 20년간 계획을 세워서 실행했던 것들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바꾸는 형태의 기본계획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파주나 안양이나 광명이나 용인이나 화성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면 너무 독특한 특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강의는, 여러분이 세부적인 강의는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강의 문의는 여기에 자막에 있는 그 번호로 얘기해 주시면 도시기본계획 분석반 별도 수업할 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정부가,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을 딱 세우는 걸 보면 광역시나 특별시 인근에 있는 그런 지자체들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다가 예정용지 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외곽에다 관리지역에다 막 시가지 만든다는 예정용지 배정하고 시가지 만드는 것들이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서울특별시 근교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다면 이런 개발제한구역들이 일정 해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개발제한법에서 별도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개발제한격에서 해제되는 것은 개발제한격 관리계획에 나오고, 이런 걸 우리가 알아보려면 도저히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렇게 해제되는 개발제한격이 만약에 화성시에 있다면, 화성시에서는 개발제한격 해제되는 지역들을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 상업적 바꾸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도시기본계획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도시기본계획을 잘 보고 연구를 해보면, 아, 숨은 그림 찾기로 돈 버는 건 여기에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개발제한격 해제에 대한 얘기랑 도시기본계획 융합관계를 보면 암울한 부동산 시장이 다가오고 정책적인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얘들은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요. 보세요. 개발제한격에 자연녹지가 있다. 가격 되게 싸죠. 근데 소규모 단절 토지나 여러 가지로 해서 개발제한격이 해제된다. 해제되고 끝나고 녹지적 끝났는데 이 자리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꾼다. 상업적 바꾼다. 굉장한 변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지역에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기본계획을 보고 분석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분석법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부터 동영상에 나가는 날짜가 오늘 현재 2018년 4월 17일인데 여러분들 22일 날은 4월 20일 날은 개발제한격 해제 지역이 도시기본계획과 융합돼서 직접적으로 어느 지역에 투자할 건가에 대한 강의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거 꼭 놓치지 마시고요. 금액은 다소 비싸지만 정말 중요한 강의입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5월 달에 저희 본사에서 도시기본계획 분석반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와 관심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어느 지역이 개발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 간단히 정리해봤고, 최근의 특성 2030은 거의 개발제한격 해제 지역과 도시기본계획이 맞물려 있다. 이런 개념 설명드렸으니까 꼭 좀 수업 들어주십시오. 자, 감사합니다.